짧은 글, 큰 지혜.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해야 할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차장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정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5가지 미덕을 존중하고 4가지 악행을 물리치면 곧 정사에 종사할 수 있다. 텐진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비니막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서바이벌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매회 취업 희망자 몇 명이 여러 회사의 경영자 12명 앞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즉석에서 취업이 결정되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의 보스팀에는 개성과 매력이 제각각인 몇몇 여성 경영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카페이지의 대표인 인펑의 품성과 인격이 무척 뛰어나다. 그녀는 인재를 알아보는 해안이 뛰어났을 뿐더러 격식에 얽매이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말했으며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로 대했다. 인펑에 선하고 인자며 넓은 도량에 감동받은 취업 희망자들은 그녀의 회사에 취직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인펑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많이 고용할 수 있었다. 몇 년 새 카페이지인은 빠른 속도로 전국 각지에 지점을 내고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것은 인펑의 인격적인 매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공자의 제자 차장이 지방의 하급 관리에 봉해졌다. 경험이 없던 차장이 어떻게 하면 정사를 잘 돌볼 수 있을지 물었다. 공자가 대답했다. 5가지 미덕을 존중하고 4가지 악행을 물리치면 곧 정사에 종사할 수 있다. 차장이 다시 5가지 미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말했다.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수고해도 원망해서는 안 되고 하고자 하면서도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이옴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아야 한다. 차장이 다시 물었다. 4가지 악행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일을 하기 전에 가르치지도 않고 죽이려 드는 것은 학대다. 미리 경고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포악한 것이다. 명령을 내리는 것을 태만히 하면서 기일을 재촉하는 것은 해치는 것이다.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인색하게 구는 것은 소인배처럼 째째한 것이다. 만일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공자가 말한 5가지 미덕을 명심하자. 그중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 것과 수고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아랫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거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직원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라는 의미로 리더십의 최고 경지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일까지 시켜서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가장 나쁜 리더십이다. 아랫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리더로서 꼭 해야 할 일이다. 하고자 하면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과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려면 수양이 깊어야 한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리더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걱정과 공포가 없는 마음가짐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해서 부하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때 교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은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과 관련 있다. 부하 직원들이 리더를 존경하도록 만들어야지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에 고개를 못 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는가. 이런 집단은 그 끝이 좋을 리 없다. 현대 경영관리 이론에서는 덕으로 아랫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리더의 최고의 덕목으로 본다. 여기에 공자가 말한 5가지 미덕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는 공자가 말한 경계해야 할 4가지 악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자가 뽑은 첫 번째 악행은 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죽이려 드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질책하기만 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 못 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다. 이번에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랫사람은 화가 나서 당신을 떠나려 할 것이다. 좋은 인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서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악행은 미리 경고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부하 직원이 알아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면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이 경우 당신에게 성과를 보고하는 부하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주는 것이 없는데 부하 직원이 무엇을 가지고 성과를 내겠는가?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리더만이 하는 행동이다. 세 번째 악행은 바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태만히 하면서 기일을 재촉하는 것이다. 리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다가 기한이 다 되어서야 업무를 배정한 후에 어서 빨리 성과를 가져오라고 닥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부하 직원들은 분명히 리더의 자질을 의심하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악행은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인색하게 구는 것이다. 리더는 반드시 깊이 수양해서 도량이 넓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덜컥 약속하거나 부하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결제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 또한 일치하지 않아서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당연히 부하 직원들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또 성과를 낸 부하 직원에게 적절히 보상하지 않고 응당해야 할 일을 했다는 식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는 항상 겸허하고 공손하게 행동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보상은커녕 칭찬 한마디 없는 당신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리더를 따르는 부하 직원은 아무도 없다. 좋은 리더가 되기란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공자가 꼽은 5가지 미덕과 4가지 악행을 명심한다면 좋은 리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미덕은 실천하고 악행은 멀리한다면 분명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좋은 리더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활력소가 됩니다. 알찬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으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삶의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